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TBS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과연 각하할 사안이었는지 짚어봤습니다. 전광훈 씨가 고의적으로 방역법에 어깃장을 놓으며 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주일 예배에서는 현장 점검을 나온 성북구청 공무원들의 출입을 제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신교계 방송사들의 설교 장사는 고질적 문제죠. 그런데 극동방송은 이사장 일가의 사장 아들까지 설교자로 이름을 올려 방송 사유화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 훈련 과정에서 엽기적 가학 훈련을 한 혐의를 받고 강요 미수죄로 기소된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목사가 최근에도 주일 예배 설교에서 자신들의 훈련은 위대하고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TBS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조사도 해볼 여지가 없다고 본 건데요. 이에 방송법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피건대 고발인의 진술, 고발장의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TBS의 운영에 관한 일방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TBS의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TBS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피고발인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속전속결로 각하 처리한 데 이어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평화나무가 문제라고 봤던 오세훈 당시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금태섭 예비 후보가 TBS에 대해서 정치 편향 논란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시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언론이라면 언론답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그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오 후보는 이후 3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지원 중단을 한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 같은 달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법 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 다 그 결정 났는 거 보면 조사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각하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각하했다? 전혀 손을 안 댔다?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라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의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디나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어떤 좀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어쨌든 시장이 되고 나면 TBS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할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면 방송법 위반이 분명한 거죠.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TBS 전 직원들이 방송의 독립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쌓이지 않았겠어요? 한편 TBS 조직원들은 일부 정치권의 TBS 흔들기가 지나치다며 보궐선거 전부터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전광훈 씨가 고의적으로 방역법에 어깃장을 놓으며 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주일 예배에서는 현장 점검을 나온 성북구청 공무원들의 출입을 제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 중단 11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5일에도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를 통보받았으나 3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일 현장 점검을 나온 성북구청 공무원들의 출입을 제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위해 입구를 개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회 측에서 예배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구부터 인원이 이제 차단을 해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막 거기 가서 못 들어간 거. 좁은 입구 중에 이제 사람이 길을 받고 서 있거든요. 현장 점검하려고 요구하는 건데 그쪽에서도 이제 교회 집회나 이런 거 방해하지 말라고 법을 들면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회 측 관계자분들께서 여기 뭐 사유지고 여기는 이제 그 출입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 같은 거를 청구해서 받아와서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신들은 방역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인들은 그건 행정당국이 판단할 일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게 될 설립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그 명령 받은 걸 뭐든 다 했다는 건 자기네 판단이지 그건 행정당국이 권한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검사조차 막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잖아요. 현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조차 방해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이 안 된 건데 그럼 뭘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난해 정강훈 씨가 강행한 8.15 집회로 인해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전 씨가 의장으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오는 8월 1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광화문 인근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8.15 집회 추진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을 이용한 집회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치 방역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은 문재인 정권의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로 가득 메워질 것입니다. 한편 평화나무는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한 정강훈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과 30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정강훈에 대한 방치는 법을 지키는 국민은 물론 종교인들마저 곤혹스럽게 한다며 수사당국에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1977년 극동방송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4년 동안 극동방송을 이끌고 있는 김장환 이사장. 전 근대적인 경영 방식과 공공재인 방송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극동방송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라디오 설교에 김장환 목사 일가를 비롯해 한기붕 사장의 아들까지 설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줄곧 제기된 방송사 사유화의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서울 지역에 내보내고 있는 라디오 설교 목록입니다. 10분 강단, 5분 말씀, 김유한 목사 7분 설교, 말씀의 오후 등 설교 프로그램만 39개에 달합니다. 설교자 중에는 김장한 목사를 비롯해 그의 아들들인 김효샘 목사, 김유한 목사 등 김장한 목사 일가와 김장한 목사의 후임 목사인 고명진 목사, 지난 2017년 인천 소재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한 한기붕 사장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부자 세습, 사이 세습, 변칙 세습 등으로 논란이 됐던 곳이나 최근 신사도 운동 의혹이 제기된 교회도 설교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단 극동방송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극동방송 설교자의 신학적, 윤리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설교 편성이 후원과 헌금을 빙자한 사실상 판매 형식이란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나무 취재 결과 극동방송 설교 편성 가격은 1분당 1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교회 대다수가 프로그램명이 바뀔지언정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설교를 이어오고 있어 신규 편성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설교 목록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서울 지역에 설교를 내보내고 있는 93개 교회 가운데 2021년부터 설교를 시작한 교회는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본 편성과 비교해도 새롭게 편성된 교회는 불과 5곳이었고 그 외에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극동방송의 설교 편성을 문의한 한 목회자의 통화 내용입니다. 비용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별도로 광고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설교 헌금 쪽으로 이제 뭐 방송 시간에 따라서 헌금을 받고 있긴 한데, 요거는 저희가 일단 지금은 이게 설교가 다 차 있어서 그 시간대가 이제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대기하시는 교회들이 또 있으세요. 10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5분은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편성 과정 및 설교자 검증과 관련해 극동방송 한기붕 사장에게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우리 헌금하고요. 다른 교회랑 똑같이 거기는 뭐 개척교회랑 비슷해요. 뭐 사장 아들이라고 특별히 뭐 아이고 참. 그 헌금하고 또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평화나무는 홍보 담당자의 답변을 공식 답변으로 실어달라는 한 사장의 요청에 따라 홍보 담당자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9일이 지나도록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 사장의 아들 목사가 담임인 교회 측에도 설교 편성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극동방송은 KBS, MBC, SBS 다음으로 건실한 재정을 자랑하는 국내 4위 규모의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극동방송의 총 자산은 4,400억여 원으로 단기 순이익도 362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신교 방송사들의 설교 장사,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해 편성권을 판매한 것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김명진 빛과 진리교회 목사가 최근에도 주일 예배 설교에서 자신들의 훈련은 위대하고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노회와 교단이 신학적 문제를 뒤로는 지적하면서도 제대로 징계하거나 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더십이 되기 위한 고난훈련의 일환이라며 매맞음, 인분 섭취 등의 가학훈련을 한 혐의로 논란이 된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담임 목사. 지난 1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자신들이 치열하게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애쓰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의혹들도 다 우리가 치열하게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다가 보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 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실어버린 바 된 이 제자도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자기가 제자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제자라는 것,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인지한 사람들을 두고 교만한 탓이라는 취지로 훈계하기도 합니다. 이 교만은 이렇게 위대하고 아주 누구도 가지 않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교만 딱 했다? 그러면 조금만 여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물러나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절망합니다. 자기가 워낙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만의 그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김 목사는 훈련을 떠밀려서 한 것처럼 리더와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고도 훈계했습니다. 훈련은 자발적이라는 그간 해온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진짜로 위대한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누구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 길을 가는 거 떠밀려서 간 것처럼, 목사가 시켜서 간 것처럼, 멘토가 시켜서 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원망하고 있고요. 우리가 언제 떠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해서 이 길을 간 것인데, 다 교인들이 선택한 훈련일 뿐 강요한 적이 없다는 김 목사. 그러나 피해 제보자들은 빛과 진리 교회의 훈련은 모두 김명진 목사와 하나됨을 위한 것이었고 김 목사는 보고 시스템의 최고 정점에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나무는 피해 제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거 김명진 목사의 설교를 또 하나 입수했습니다. 2017년 8월 27일 김명진 목사의 설교입니다. 김 목사는 하나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면서 리더들에게 길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리더에게 길들여져야 주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들여지는 거 좋아해요? 에? 길들여지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벌써 그 길들여진다는 말이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 되게 틀린 거야. 여러분들은 길들여지기 싫다는 말은 이미 뭔가 자기는 제멋대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한편 벌써 길들여진다는 말에 거부감으로 앞으로 가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 되긴 요원한 거예요. 더 요원해. 길들여지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제 리더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주님이 쓰시기 아주 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 길들여져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 쓸모 없어요. 한편 빛과 진리 교회 사건 진상조사를 맡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 강재식 진상조사위원장은 가학훈련의 이면에는 신학적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평화나무를 통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많이 틀렸다. 주변이 틀린 게 아니라 핵심이 틀렸다. 목회하다 보면은 나도 그렇고 누구나 헛소리 할 수도 있고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핵심이 틀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 같은 견해는 한두 번 밝힌 게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우리 장로교 합동 측 교리와 달라요.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을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도 당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정통적인 교리예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당히 틀리면은 고치라고 할 거고 많이 틀리면은 재판국을 가거나 축출을 하든가. 근데 일단 감으로 볼 때 많이 틀려요. 똥이나 뭐 이런 거 떠나서 신학적으로 그쪽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고쳐도 많이 고쳐야 된다. 어제도 한마디 한 것처럼 이거 뭐 정말 정명석이나 신천지랑 짬뽕해 놓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나 이같이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결국 재판국 한 번 열지 않고 빛과 진리 교회에 6개월 임시당 회장 파송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평양노회가 신학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으면서도 인지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 지금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들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 친구가 왜 겁없이 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지난번에 그 김진아 목사를 임시당 회장으로 보냈고 지난 봄노회 때 김명진이가 나와서 자기를 사법에서 무혐의가 되면은 풀어줘라.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안 된다. 고쳐야 될 것을 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계속 뭐 코로나 상황이라 확인도 점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강재식 평양노 회장. 지난해에는 이단대책위원회가 임기 끝 무렵이라 강재식 목사와 관련한 조사를 꺼린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이단대책위원장은 노회가 아무런 청원도 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 관계자가 지난 2일 종암경찰서에서 고의적 방역법 위반을 일삼는 전광훈 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평화나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3기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최근 평화나무가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카이로스에는 이동영 평론가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2번째 시리즈의 패널로 나서 개신교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일 저녁 9시 방영됩니다. 평화나무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19호가 내주 발행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